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회장 일가의 밀수입니다. 대한항공 쪽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하고 이 모친인 이명희 이루재단의 전 이사장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징역형이지만 집행유예가 나와서 이제 구속을 면한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혐의였었죠? 두 사람은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 등을 동원해서 국외에서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예. 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6,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2016년 항공기 회항 사건 형 확정 뒤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서 벌금 480만 원을 이제 선고를 추가로 했고요. 네. 이명희 전 이사장의 경우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3,700여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재판부는 뭐라고 하면서 이런 선고들을 했나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에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하고 가방 등등의 어떤 시가 6,900여만 원의 상당 물품을 203차례에 걸쳐서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을 한 것인데요. 이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범행이 이루어져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밀수한 사례 중에 80% 이상이 50만 원 이하였고 대부분 자체 소비하기 위한 생활용품이었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모친에 대해서는요. 이명희 전 이사장의 경우에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국외지사를 통해서 3,700여만 원 상당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을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3,500여만 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을 또 사면서 이걸 또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했다. 이 혐의도 같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이명희 전 이사장이 허위 신고가 결과적으로 관세 행정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가 없고 밀수품을 또 자가 소비를 했기 때문에 따로 유통 질서를 교란했다라는 것도 이제 없었다. 이 점을 좀 참작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특권을 이용한 밀수인데 너무 처벌이 미약하지 않냐 이런 여론이 나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또 나름의 견해를 제시한 게 특이한 대목인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직원을 범행 도구로 전락시켜서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러면서 사회적 강자라는 지위나 사람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라면서 사회적 지위 자체를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결문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즉 특별히 대기업 회장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큰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시각을 드러낸 셈입니다. 네. 그리고 조현민 전무가 경영일선에 복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조현아 씨도 또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렇죠. 조현민 씨가 말씀하신 대로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에 복귀를 하고 노조가 반발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박창진 사무장 인터뷰도 이제 진행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다 오늘 판결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복귀 가능성이 또 점쳐지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다만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고 또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관련 판결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또 있죠? 그렇습니다. 이 속단은 이르다 이렇게들 보는 모양인데요. 또 하지만 한진그룹 계열사의 정관이나 규정 등을 보면은 현재 구속 상태만 아니면 위법 행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게 임원 자격에 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경영 복귀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이제 어떤 구체적인 시나리오 이런 것까지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시나리오요? 이런 건데요. 조원태 회장이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을 좀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칼호텔 네트워크 사업을 조현민 전무는 진에어를 나눠 책임지는 이런 구도를 형성하고 이명희 전 이사장이 마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좀 경영권을 나누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오늘가가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를 통해서 2대 주주인 KCGI 사모펀드죠. 여기에 어떤 경영권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방어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어도 오너일가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여전히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에 관련해서는 계속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고무탄과 미중 대리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건 이제 이 홍콩 소식인데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좀 격렬해지고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 홍콩 당국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면서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또 미국이 끼어들어서 미중 대리전 같은 상황이 되면서 더 어지러워져서 이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고무탄 앞에 쓴 거 보면 고무총탄이 등장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간 12일에 거의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홍콩 도심을 점거하고 대규모 시위가 이제 이루어진 건데 이때 홍콩 정부가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위해서 최루탄은 물론이고 고무 총탄까지 동원하는 이런 좀 강경 진압에 나선 것이죠. 그래서 7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이 중에 2명은 중상으로 지금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이 정부 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은 시위를 노골적으로 조직화된 폭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법안 처리 강행 의사를 재차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홍콩의 국회 역할을 하고 있는 입법회는 이 법안 심의를 일단 연기해서 파국을 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끼어들었어요? 현지 시간 12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나온 지난 9일 홍콩 시위에 대해서 자기가 본 것 중에 가장 큰 시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또 이 시위를 통해서 홍콩 시민들이 어떤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하려는 것인지 자기는 잘 모르지만 시위를 하는 이유는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상 시위대에 대한 어떤 심정적 동의 입장을 밝힌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미 국무부도 홍콩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낸 상황이고요. 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도 이 홍콩의 지금 상황에 대한 우려 메시지를 표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전 관계 인사들이 쭉 입장을 표명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인데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3일에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발언을 인용하면서 역시 또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미국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홍콩의 일은 중국의 내정이라면서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달 말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만남에서 이 홍콩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현안이 또 홍콩 문제하고 묶이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미국은 홍콩이 좀 독립적인 사법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국 어떤 관세 부과나 제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좀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홍콩 역시도 제재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이 어떤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역 갈등에다가 홍콩 문제 그리고 또 딴 것도 또 있죠 미중 간에. 그렇죠. 다양한 전선에서 치고받는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이 또 대만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이 사례도 좀 소개를 이런 맥락에서 해드린 바가 있고요. 맞아요. 여기에 미 해안 경비대가 이 소속 함정들을 남중국해로 진입하도록 한다. 이런 소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 해안 경비대 함정들하고 중국의 해상민병대 소속의 함정들이 이 남중국해에서 충돌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미국의 대표적인 제재 대상이 되어 있는 중국의 화웨이 역시 현지 시간 12일에 미국 통신사인 버라이즌에 230개 이상의 특허권 사용료로 10억 달러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또 반격을 시도한 것도 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좀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좀 이런 여러 가지 전선에서 미중이 그야말로 계속 이 갈등을 빚는 구도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미국 중국 사이에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시각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